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대표적인 라우팅 프로토콜, AS 내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인 OSPF인데, OSPF. 상당히 복잡한 프로토콜을 해서 1시간 동안 요약해서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OSPF가 라우팅 프로토콜인데요.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게 결국은 가장 좋은 경로를 찾는 그런 프로토콜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름은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이 OSPF가 링크 상태 라우팅 알고리즘에 근거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링크 상태 라우팅 알고리즘을 이미 공부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링크 상태 라우팅 알고리즘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면은 모든 라우트가 이 네트워크에 라우트가 몇 개가 있고 라우트와 라우트 간에 어떤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네트워크의 전체 링크 상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링크 상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각 라우트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그 링크 상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라우트에 대한 쇼티스트 패스, 최소 비용 경로가 다 계산이 되고 그 최소 비용 경로가 계산이 되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OSPF가 라우팅 프로토콜이지만 OSPF가 사실은 말이죠. 라우트들 간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토콜이냐면은 라우트들 간에 링크 상태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토콜이에요.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토콜이 아니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은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링크 상태, 라우트가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링크의 상태 정보를 다른 라우트들하고 공유하는 프로토콜이다. 이게 OSPF를 이해하는 출발이에요. 네? 그래서 OSPF에서는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 있을 필요가 없지. 그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적용하면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링크 상태를 교환하는 프로토콜이다 하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하고 출발을 하면은 아마 OSPF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OSPF에 대한 개요를 먼저 좀 소개를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OSPF 동작 절차를 소개를 할 텐데 이 OSPF 전체 동작 절차를 또 이해를 하려면은 OSPF가 가지고 있는 계층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그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OSPF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 OSPF가 교환하는 정보라는 게 링크 상태 정보이기 때문에 각 라우트가 자기가 알고 있는 링크 상태 정보를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핵심은 뭐냐면 링크 상태 정보를 링크 상태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패킷인 LSP, 링크 스테이트 패킷. 근데 이 LSP가 결국은 라우트가 자기가 알고 있는 링크 상태를 다른 라우터한테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광고. 그래서 OSPF에서는 이 LSP를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LSP라고 그러지 않고요. LSA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링크 스테이트 애드버타이즈먼트 패킷이다 이렇게. 사실 OSPF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 LSA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면 돼요. 물론 다른 패킷들 종류 여러 패킷들이 있어요. 그중에 핵심이 링크 상태 애드버타이즈먼트를 위한 LSA 패킷의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OSPF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OSPF에서 사용하는 LSA 패킷들이 어떤 구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를 소개를 하는 데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OSPF의 동작 원리를 그래서 딱 요약을 하면은 이 세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라우터가 있잖아요. 새로운 링크 상태를 내가 알게 됐다. 또는 링크 상태가 갱신이 됐다. 뭐 갱신이 됐다는 게 더 좋은 링크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다든지 이런 경우겠죠. 그죠? 아니면 처음에 내가 라우터를 설정했으면은 그 라우터를 처음에 설정할 때, 처음에 라우터를 갖다가 설치할 때 어느 네트워크에 어떤 링크로 연결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겠죠. 그런 링크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또는 링크 상태 변경이 있을 때, 그때 그 링크 상태 정보를 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라우터들한테 다 전달하는 거예요. 다 전달하는 그런 방식의 통신 방식을 플러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플러딩이 뭔가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 거예요. 일단은 라우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모든 라우터들한테 다 전달한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새로운 링크 상태 정보, 자기가 알게 된 새로운 링크 상태 정보를 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라우터들하고 다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유하는 과정이 끝나면은, 링크 상태 정보 공유하는 과정이 끝나면은 모든 라우터는 동일한 링크 상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 모든 라우터에 대한 최소 경로 비용을 계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소티 스페이스를 계산한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최소 비용 경로를 계산한 그 결과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은 자기의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거나 갱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OSPF의 핵심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OSPF가 라우터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거는 그러니까 2번, 3번은 있잖아요. 각 라우터가 자기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라우터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OSPF 프로토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자기가 자기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결국 OSPF는 뭘 하는 거냐? 1번에 대한 요거. 이 작업. 이게 OSPF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된 링크 상태 정보를 모든 라우터들한테 플러딩하는, 이게 그러니까 OSPF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자, OSPF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특히 RIP하고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조금 소개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RIP는 여러분들 이미 공부를 했지만 약 30초마다 자기가 계산한 라우팅 테이블을 자기 이웃 라우터한테 전달해. 그러면은 그 이웃 라우터는 또 자기가 알게 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또 자기 이웃 라우터한테 30초 있다가 또 전달해.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매 30초마다 이웃 라우터들 간에 라우팅 테이블을 갖다 계속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라우팅 트래픽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돼요. 근데 OSPF는 있잖아요. 링크 상태가 바뀌었을 때, 변경이 됐을 때, 또는 새로운 링크를 내가 이렇게 연결하게 됐을 때, 그때만 링크 상태 정보를 모든 라우터들하고 플러딩을 하면 돼. 그래서 RIP에 비해서는 라우팅을 위해서 교환하는 라우팅 트래픽 발생량이 적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1번. 2번. RIP는 30초마다 이웃 라우터로부터 라우팅 정보를 받으면은 계산을 새로 하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정보하고 다 비교를 해.
그래서 좋은지 나쁜지 보고 더 좋은 게 있거나 또는 같은 경로에 대해서 경로 비용이 갱신이 됐거나 이러면은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다시 이제 바꾸는 거죠. 근데 OSPF는 한 번 딱 그 플러딩을 하면 그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딱 적용해서 업데이트만 하면 돼요. 매 30초마다 그런 작업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의 라우터가 그 계산에 대한 부담이 RIP보다 훨씬 적어서 라우터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RIP는 있잖아요. 30초마다 갱신된 정보를 이웃 라우터에 전달하고 30초 있다가 또 이웃 라우터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갱신 정보가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근데 OSPF는 한꺼번에 링크 상태 정보가 모든 라우터한테 다 전달이 된다. 동시에 플러딩 방식으로. 그러면은 모든 라우터가 바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링크가 바뀌었을 때 라우팅 테이블을 바로바로 갱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우팅 정보 갱신 속도가 전파 속도가 RIP보다는 훨씬 빠른 거지. 세 번째고요. 세 번째고 정말 중요한 건 요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네 번째인데 OSPF, RIP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라우터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가 있으면 이 링크가 이 링크의 종류가 뭐든 상관없이 전부 다 링크 비용 1이에요. 그래서 좋은 경로라는 게 뭐냐면 링크 전송 속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몇 개의 라우터를 거쳐가는가, 링크를 몇 번의 링크를 거쳐가는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링크의 특징, 전송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을 다르게 설정해가지고 더 좋은 링크 그 거쳐가는 라우터 수는 더 많지만 전송 속도가 더 빠른 이런 링크를 선택하는 그런 경로를 선택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근데 OSPF는 그게 다 가능하게 돼 있어. 링크의 특징에 따라서 링크 비용을 다르게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지금 OSPF를 하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 그림 내가 이제 그 패킷 트레이스라는 네트워크 시뮬레이션하는 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 보면 이 링크는 이 링크가 뭐냐면은 T1 링크라는 건데요. T1 링크. 여러분들 뭐 아직까지 이런 걸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겠지만 T1 링크를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시리얼 링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전송 속도가 1.5Mbps에 1.544. 이 이제 T1 링크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했고요. 요거는 1.544밖에 안 돼.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1.544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두 개의 링크 있잖아요. 두 개의 링크는 요거는 1000Mbps, 1GBps. 요것도 1GBps 이런 거예요. 1GBps. 이 라우터에서 요게 출발지 라우터가 여기가 목적지 네트워크이면 여기가 목적지 네트워크이면은 RIP로 하면은 무조건 하고 이렇게 가요. RIP로 하면 이렇게. 왜냐? 이 경로가 오른쪽 라우터를 거쳐서 가는 경로보다 더 거리가 짧거든. 디스턴스가 더 짧거든.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OSPF로 하면은 전송 속도가 훨씬 빠른 라우터를 하나 더 거쳐가지만 전송 속도가 훨씬 빠른 이 경로로 당연히 라우팅이 된다. 왜냐? 전송 속도가 빠른 전송 속도에 비례해서 링크의 비용이 전송 속도에 반비례하게 링크 비용을 갖다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훨씬 작은 그런 경로로 전송 속도가 빠른 경로가 이렇게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4번 네 번째 거죠. 이게 OSPF를 지금 현재와 같이 링크의 전송 속도 아주 다양한 이런 현재의 네트워크에서 OSPF를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OSPF의 동작 절차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됐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내가 이제 그 설명한 것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링크 상태 정보를 LSA, 링크 스테이트 애드버타이즈먼트 패킷으로 만들어서 플러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플러딩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 이웃 라우터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면은 이웃 라우터는 또 자기 이웃 라우터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라우터가 있잖아요. 내가 라우터 하나, 우리 대학에 라우터 하나가 이렇게 처음에 딱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우리 대학의 라우터가 이웃 라우터가 누군지를 제일 먼저 찾아야 돼. 이웃 라우터를. 그렇잖아요. 이웃 라우터가 누군지. KT의 라우터, KT 네트워크의 라우터가 여러 개 있고 LG 네트워크에도 네트워크 라우터 여러 개 있겠죠, 그죠? 그 각각의 라우터가 이웃 라우터가 누군지를 찾아야 된다. 이웃 라우터 누군지.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왜냐? 처음에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웃 라우터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걸 사실 모르잖아요. 이웃 라우터라는 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거든요. 직접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 직접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를 찾는 그런 작업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그때 처음에 이웃 라우터를 찾기 위해서 주고받는 그런 패킷을 헬로 패킷이라고 그래. 헬로 패킷을 10초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웃 라우터를 찾아요. 그래서 이웃 라우터를 찾으면은 내 이웃 라우터가 누구다 하는 그런 주소를 이제 내가 딱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지. 그 다음 이웃 라우터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의 링크 상태 정보를 이웃 라우터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된다. 그 이웃 라우터는 자기의 이웃 라우터한테 또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 그렇죠? 아시겠죠? 자, 근데 이웃 라우터를 어떻게 찾는가는 좀 이따 보기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웃 라우터를 찾았으면은 링크 상태, 자기가 알고 있는 링크 상태 링크 상태 정보를 담은 LSA 패킷을 만든다고. LSA 패킷을 만들어서 헬로 패킷을 통해서 찾은 이웃 라우터들한테 플러딩을 해서 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라우터들한테 요 LSA, 자기의 LSA, 링크 스테이트 애드버타이즈먼트 패킷을 모든 라우터한테 다 전달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라우터 이 작업을 하고 나면은 모든 라우터들이 동일한 링크 상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링크 상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각 라우터는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되는 거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해.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면 된다. 이 두 개, 5번, 6번은 OSPF하고는 사실 무관하다. 앞에 내가 잠깐 설명했죠.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1, 2, 3을 하는 1, 2, 3, 4. 요 1, 2, 3 요 작업. 요 작업이 OSPF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두 가지. 이웃 라우터를 어떻게 찾는가 하는 것하고 LSA 패킷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가 이런 거지. OSPF를 이해를 하는데, 그죠? 자, 한번 봅시다. 헬로 패킷을 내가 주고받는다 이런데 헬로 패킷. OSPF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개의 패킷을 서로 주고받는데 난 속에는 헬로 패킷하고 LSA 패킷 두 개만 소개를 하겠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개의 패킷들을 정의를 해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게. 하나하나 이렇게 각 필드들이 의미하는 바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한 반 학기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이렇게 복잡한 프로토콜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헬로 패킷을 만들면은 자기 주소.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계층 구조 때문에 이렇게 계층 구조에서 사용하는 에어리어 같은 게 있는데 에어리어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인증 같은 이런 거는 네트워크 보안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인증 같은 이런 거 이런데 인증에 필요한 정보 이런 거는 놔놓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스크죠. 서브넷 마스크. 반드시 뭐 IP 주소를 쓰면 서브넷 마스크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주소를 갖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 라우터를 찾았으면 그 이웃 라우터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보낼 때는 내가 이웃 라우터를 못 찾았으니까
뭐 여기 비어 있겠지. 그러면은 내가 이 헬로 패킷을 보내면은 10초 있다가 10초 뭐 또 있다가 그 내가 보낸 그 상대방이 또 나한테 헬로 패킷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는 상대방은 뭐냐면 내가 이미 헬로 패킷을 상대방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상대방은 얘가 나의 이웃이구나 이런 정보를 자기의 헬로 패킷에 나의 주소를 네이버 IP 어드레스를 이웃 IP 어드레스를 넣어서 나한테 보내준다. 그러면은 내가 보낸 이 헬로 패킷을 받아가지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웃이 있구나 이런 걸 내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웃 라우터를 갖다 내가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사실 이웃 라우터를 찾는 이런 과정이 이제 간단한데 OSPF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요 위에 요 두 가지 요거 두 가지.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트인데요.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트. 백업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트는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트가 고장이 나면은 뭐 대신할 이런 거니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트. 대표 라우트거든요. 지정 라우트. 어떤 라우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직접 연결되어 있는 어떤 링크에 하나의 링크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런 이야기라는 게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가 여러 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의미가 무슨냐면 요거요.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10개, 20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있잖아요. 여기 지금 4개만 내가 그렸는데 이 4개의 라우터에 각각의 이웃 라우터가 3개가 된다고요.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3개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라우터가 한 100개쯤 된다. 이웃 라우터가 99개씩 있는 거지. 99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LSP 패킷을 내가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LSP 패킷을 만들었다 이러면은 이웃 라우터한테 플러딩을 한다. 이웃 라우터한테 전달한다 이러면은 99개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또 다른 라우터도 99개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하겠지, 그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웃 라우터가 많아져 가지고 플러딩 할 때 그러니까 LSP 패킷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같은 네트워크,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가 많으면은 그 중에 하나를 대표 라우터로 뽑자. 그걸 DR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터. 그리고 나머지 라우터들은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터하고만 이렇게만 이웃 관계를 설정을 하자. 언제? 헬로 패킷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라우터들 사이에 이런 경우는 이웃 관계를 설정을 안 해. 그러면은 그다음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터가 아닌 라우터는 뭐냐? 이웃 라우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플러딩 할 때 한 번만 보내면 돼. 99번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단지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터만 모든 라우터하고 이웃 관계를 만드는 거지.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터만 99번을 보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딩을 할 때 있잖아요. 어떤 이웃 라우터한테 다 보내야 될 때, 이웃이 많아질 때, 많은 링크, 어떤 네트워크 이웃이 많은 그런 라우터가 있을 때는 트래픽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터를 선정하는 게 그 헬로 패킷을 주고받으면서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터가 헬로 패킷을 주고받으면 선정이 되면은 누가 지금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터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터하고만 이웃 관계를 설정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헬로 패킷을 나한테 보내는 놈이 여러 놈이 있더라도 그 중에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터하고만 이웃 관계 설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OSPF를 이해를 하는 거는 이웃 라우터를 먼저 찾아야 되고, 왜냐면 이웃 라우터를 통해서 플러딩을 할 거니까 이웃 라우터를 찾는데 이웃 라우터 직접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가 많을 때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터를 설정하고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터하고만 이웃 관계를 설정한다. 이게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헬로 패킷을 헬로 패킷을 보낼 때 어떻게 헬로 패킷을 처음에 이렇게 보내는가. 라우터 여러 개가 있는데, 그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라우터가 지금 어떤 라우터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금 사실 모르는 상태다 이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그 라우터들한테 헬로 패킷을 보낼 건가. 그러니까 방식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하나는 브로드캐스팅 하거나 이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치들한테 다 보내는 브로드캐스팅 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그 라우터들한테만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브로드캐스팅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큰데 말이죠. 거기 라우터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겠지, 그지? 브로드캐스팅 한다는 거는 그 장치들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헬로 패킷을 다 보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사실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사실 멀티캐스팅 하는 건데, 멀티캐스팅. 어떤 방식으로든 물론 그 방식 그걸 찾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우리가 아직 공부도 안 했고 우리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어드밴스된 토픽이기 때문에 안 다루는데요. IGMP라는 프로토콜을 쓰는데 멀티캐스트 그룹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IGMP. 이 IGMP를 써서 특정한 멀티캐스트 주소에 가입을 하게 만들어. 누가? 라우터들이. 그러면은 그때 목적지 주소를 그 멀티캐스트 주소로 이렇게 보내면은 라우터들이 그 멀티캐스트 주소에 가입돼 있는 장치들한테만 보내주는 그런 통신 방식을 멀티캐스팅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멀티캐스팅. 멀티캐스팅의 대표적인 응용이 여러분들 뭐 집에서 각 가정에서 아마 많이들 시청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저기 ISP들이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가 IPTV라고 있거든요. IPTV 아시죠? IPTV. IPTV는 개인 방송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전송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KT IPTV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가입자가 뭐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한 2천만 명 된다. 근데 KT 특정한 IPTV 채널을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 채널을 선택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채널에서 사용하는 멀티캐스트 주소로 내가 가입하는 거예요. 채널을 선택하는 게. 그 IGMP 프로토콜로 그렇게 임플멘테이션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면은 그 멀티캐스트 주소로 보내면은 전국에 있는 인터넷 사용자 중에 그 멀티캐스트 주소에 가입된 사용자들한테만 패킷이 전달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멀티캐스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한테 다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멀티캐스팅 하는데 관심 있는 거는 직접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들한테만 보내는 거거든요. 같은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들한테는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이온 라우터를 찾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온 라우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뭐 그런 라우터들한테 다 보내고 이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들한테 멀티캐스팅 하려면은 여러분들 뭐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IP 데이터그램의 필드 중에 TTL 필드가 있거든요. Time to Live. 이게 라우터가 하나 지나갈 때마다 그 값이 하나씩 일씩 이렇게 감소를 해. 그래서 0이 되면은 더 이상 이렇게 전달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건데 TTL 값을 1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패킷은 딱 한 구간만 하나의 네트워크만 딱 전달이 되고 그 다음 라우터에 가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전달이 안 되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멀티캐스팅으로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라우터들한테만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헬로 패킷을 주고받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뭐 우리가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하는데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앞에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그 중에 DR 라우트 여러 개 라우트가 있어가지고 DR 라우트가 있으면은 그 DR 라우트하고만 이웃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플러딩 할 때 패킷 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런 이야기였고요. DR 라우트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DR 라우트 선정하는 절차인데요. 헬로 패킷을 주고받으면서 선정하는데 이 패킷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 라우트마다 우선순위를 라우트마다 설정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네트워크 관리자가 라우트마다 우선순위를 다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여기 보시면은 패킷을 이 헬로 패킷을 주고받을 때 여기에 프라이어리티를 이렇게 다 자기 라우트에 프라이어리티를 갖다 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서로. 그러면 그 중에 프라이어리티가 가장 높은 그 라우트가 DR 라우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프라이어리티가 뭐 같아지면은 또 뭐 그 중에 이제 라우트 아이디는 주로 또 이렇게 그 라우트에 주소 가지고 이렇게 라우트 아이디를 쓰는 경우도 많은데 라우트 아이디가 가장 높은 라우트가 DR이 되고 그 다음 라우트가 뭐 백업 DR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정하는 거예요. 그 DR 라우트가 선정이 되면은 헬로 패킷에 DR 라우트 정보가 딱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라우트가 여러 개 나한테 헬로 패킷을 보내는 라우트가 여러 개지만 그 중에 DR 라우트하고만 이웃 라우트 관계를 설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플러딩 할 때 DR 라우트한테만 보내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이웃 라우트를 설정하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했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그러면은 사실 이 OSPF가 하는 게 주로 하는 게 링크 상태를 알려주는 LSA 패킷을 플러딩하는 거기 때문에 이웃 라우터들한테 LSA 패킷이 뭔가를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LSA 패킷이 뭔가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LSA 패킷 이것도 상당히 좀 복잡해요. LSA 패킷은 왜냐? 링크 종류가 많거든요. 링크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일일이 이제 광고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상당히 이게 복잡한데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연결되어 있는 링크가 뭐 여러 개일 거 아니야, 그죠? 여러 개면은 그 링크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복해서 여기 요 필드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겠지. 그러면은 그 링크의 아이디, 그다음 그 링크를 설명하는 정보, 그다음 링크의 종류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패킷이 LSA 패킷이다. LSA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하나하나를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광고를 해야 될, 알려줘야 될 링크가 어떤 링크들이 있는가를 소개를 하면은 이 LSA를 그냥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링크들이 있는가? 그 전에 그 링크를 이해를 하려면은 계층 구조를 또 알아야 돼. OSPF의 계층 구조. RIP에 비해서 OSPF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도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있잖아요. 이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했지만 OSPF는 AS네 자율 시스템 라우팅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관리하는 하나의 도메인인 일반적으로 이제 ISP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ISP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도메인을 AS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AS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적용되는 프로토콜인데 AS가 엄청나게 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KT 같은데 AS는 뭐 엄청 크지. 그러면은 메시지를 플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딩 할 때 이 네트워크가 커지면은 모든 라우터한테 다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트래픽 양이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커지면은 각 라우터가 유지해야 되는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요.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트워크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양들이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하나의 AS를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OSPF는 각 영역 내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 그리고 영역 간에는 백본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링크 상태 정보를 교환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이 전체가 하나가 있잖아요. 이 전체가 하나의 AS 네트워크대로 이렇게 보면은 AS 네트워크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영역으로 여러 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 그리고 영역을 연결하는 어떤 라우터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 라우터들이 포함된 백본 영역을 또 이렇게 선정해. 그리고 영역과 영역 간에는 링크 상태를 정보를 교환할 때 백본 영역에 있는 라우터들을 통해서 교환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영역 내에서는 OSPF가 독립적으로 동작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 내에 있는 라우터들끼리는 자기들끼리만 링크 상태를 교환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OSPF는 계층 구조로 동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OSPF 라우트를 설정하고 할 때 이렇게 영역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링크 스테이트 애드버타이즈먼트 패킷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어요. 가장 간단한 거는 라우트가 내가 연결되어 있는 링크, 각 라우트가 내가 어떤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광고를 하는 거예요. 각 라우트가. 예를 들어서 라우트가 연결되어 있는 링크의 유형은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하나는 라우터가 연결되어 있는 이 라우트인데 말이죠. 라우트가 연결되어 있는 링크가 우리 대학처럼 라우터 하나밖에 없는 그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우리 대학이 이렇죠, 그죠? 어떤 라우터가 있으면은 그 라우터가 우리 대학 네트워크 하나에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링크를 무슨 링크라고 그러냐? 이런 링크를 무슨 링크라고 그러냐면은 스터브 링크다 그래. 스터브 링크. 라우터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 주소하고 이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만 알려주면은 이 라우터가 어떤 스터브 네트워크에 어떤 스터브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라우터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네트워크 주소하고 서브넷 마스크를 알려주면은 이 라우터에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거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대학의 링크가 KT 트란 전화국에 있는 라우터하고 포인트 투 포인트 광 케이블로 연결돼 있어.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런 링크는 있잖아요. 요 KT 라우터, 요 KT 자기 주소하고 KT 라우터의 주소, 이 포인트 포인트 링크인데 요 KT 요게 네이버 주소잖아요. 네이버 KT 주소하고 자기 주소 요 두 개만 알려주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네트워크는 KT의 천안전하고 있는 어떤 라우터하고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문제는 이제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긴 됐는데 여기에 라우터들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건가 이런 건데 이런 네트워크, 이런 라우터들은 무조건 하고 뭐가 선정이 된다고 그랬냐면 아까 그 헬로 패킷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네트워크에 라우터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DR 라우터,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터 선정이 된다 이랬잖아요. 이런 경우는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터가 있는 그런 네트워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데지그네이티드 라우터 주소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소.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라우터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링크에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그 외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우회 관리자가 우회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링크를 하나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다 고장 나면은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상적인 링크도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버추얼 링크로. 이건 라우트가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건 지금 설명을 했고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떤 라우터예요. DR 라우터가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내가 대표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를 또 이렇게 이런 네트워크 있다. 그 네트워크를 광고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링크를 네트워크 링크 LSA다. 그때 사용하는 링크의 LSA의 유형을 네트워크 링크 LSA다. 이렇게 부르는데 DR 라우터가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기가 대표하는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이 네트워크 주소하고요.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라우터가 어떤 라우터들이 연결되어 있나 이걸 이제 광고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모든 라우터들이 저기에 어떤 네트워크 있고 거기에 라우터가 몇 개가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 DR 라우터는 뭔지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또 하나 있잖아요. 아까 저기 영역으로 나눈다 이랬잖아요. 그럼 영역을 나누면은 이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광고를 하면은 링크 상태 정보를 영역 내에 있는 라우터들끼리만 주고받아. 그럼 다른 영역에 있는 라우터들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경계 라우터, 영역의 경계 라우터 있잖아요. 요 경계 라우터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수집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다른 라우터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영역에 있는 라우터한테, 다른 영역에 있는 라우터한테. 그때 사용하는 LSA 패킷의 종류를 네트워크 요약 링크 LSA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하는 거냐면은 영역의 경계 라우터에 의해서. 또 하나 더. 영역에 있는 경계 라우터도 있지만요. 이거는 이제 영역의 경계 라우터들이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OSPF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AS 내에서, ISP 내에서 적용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잖아요. 근데 이 ISP, 여기 이제 하나의 ISP 네트워크, AS다 이러면은, 이 AS는 다른 AS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게 당연히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AS에 있는, 다른 ISP에 있는 네트워크하고도 통신이 돼야지. 그래서 이 어떤 OSPF 네트워크에서 다른 AS하고 연결되는 AS 경계 라우터가 뭔지에 대한 정보가 다 공유가 돼야 돼. 그래야지 AS와 AS 간에 뭔가 패킷을 보내야 될 때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LSA 타입을 AS 요약 링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 게 아니고 링크 상태를 공유할 때 뭐까지 알려줘야 되냐, 뭐까지 알아야 되냐, 이것까지. 이 AS의 경계 라우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고 AS 바깥에 있는 다른 AS에 있는 네트워크들이 있죠, 그죠? 그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도 내부의 라우터들한테 공유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네트워크는 AS 외부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때 사용하는 패킷이 외부 링크 ASA다. 외부 링크 LSA, 링크 스테이트 애드버타이즈먼트 패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한 거는 뭐 이렇게 또 여러분들 필요하면 공부를 하시고 개념적으로 이렇게 어떤 링크 스테이트 애드버타이즈먼트 패킷들을 써서 그 라우터들이 전체 네트워크의 링크 상태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가 하는 데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 OSPF의
복잡한 그 프로토콜 전체를 아주 축약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체 동작 절차를 다 이해하는 데는 너무 부족할 것 같고, 그렇지만 OSPF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고 어떻게 동작하는 건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